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세영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어안번호 664호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구성 후 회의 실적이 저조한 거제시 지방대학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라는 비상설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 중 업무 담당을 지방대학 업무 담당으로 개정하고 제8조 위원회 임기 등을 위원회 비상설하에 따라 불필요하여 임기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64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을 위해 위원회 존속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건 발생 빈도가 낮고 비상설 운영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한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안번호 665호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청년 유출로 인해 지역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 관내 지역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 입학 우수 장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의 자격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기준 등에 따른 자구 수정 등 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대학교 입학 우수, 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 선발 규정에 시 관내 지역 대학생에 대해서는 선발 자격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장학생 선발 제외 대상 규정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령의 조항들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는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5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127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5호 중 시에를 거제시에로 제5조 제3항 중 시장은 제1항 제1호를 거제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시로 개정하고 제10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제11조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개정하고 제12조 제2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제16조 수당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7조 제2호 중 입학하는 학생을 입학하는 학생으로 하되 시 관내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별도로 시장이 자격을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하대를 하고로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학업을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을 때에는 시 출신으로 본다로 개정하고 같은 호에 다만 시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장이 별도로 자격을 정할 수 있다로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8조 중 시장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으로 개정하고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다만 제17조 제2호, 제17조 제3하의 단서 규정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1조 제1항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개정하고 제24조 시행규칙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백사입니다. 검토 보고서 33쪽입니다. 의안번호 665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내 대학교 입학 성적 우수 장학생의 자격 요건, 선발 등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주 유도를 통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명시된 관내 대학 입학 성적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자격 기준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를 이렇게 부서 저번 주에도 설명도 좀 하시면서 이게 기억이 좀 났는데 네. 이게 거제대학교 총장님이 네. 이 부분을 예전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관내에 학생들이 네. 거제시에 학교를 가는 게도 이제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네. 해주는 게 없다. 근데 비슷한 거로 보니까 통영에는 또 뭐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거제대학교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구나. 그래서 뭐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거제시에서 거제대학교로 가는 우리 학생들 비중이 아니고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거제대학교 거제고교 출신은 102명입니다. 102명. 네. 102명이 간다 그죠? 네. 전체 입학생은 전체 신입생의 신입생은 절- 380명 되고 네. 네, 거제 시민은 192명 정도 되고 거기에 102명이 거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2026년 기준으로 조금 되네요. 근데 여기에 우리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도 이제 나온 게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자격 기준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조례상에서는 시장이 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아마 그 우리 이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기에는 네네. 그거로는 좀 이렇게 명확성과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고 이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부분은 그 우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예. 제 10조의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 예. 기능에 위원회는 각 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예. 1호가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부터 예. 장학 금액의 결정, 예. 그다음에 그 밖에 장학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원회를 거쳐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별도로 자격을 정하는 이유는 이제 원래 거제대학교 기존 자격으로는 간내 대학생 우리 거제 대학 간내 대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선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우수나 그다음에 입학 우수는 성적 우수는 4.0 이상 돼야 되고 입학 우수는 수능 성적이 우수해야 되는데 간내 지역 대학생들은 약간 어려운 규정이 있어서 총장이 추천하는 규정과 그다음에 그 4.0 이상이 아니라 3.5 규정으로 저희가 또 별도로 심의위원회 저희가 심사를 거치게 될 겁니다. 자격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우리 거제 그렇죠. 지역 대학생들이 지역 정주를 하고 고령기회 전형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저희가 지역 정주 목적 점수 기준이 많이 올랐네요. 그럼 다른 근데 관내 말고 우리가 이제 타관 외로 대학교 4.0 이상입니다. 예전 3.5 이래 3.5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 4.0 4.0이었습니다. 다 4.0 네. 이상이었습니다. 네. 성적 장학금은. 네네. 2학기 2학기 바로 직전 2학기 기준. 바로 직전 2학기. 네. 4.0. 그래서 저희 관내 대학생들은 한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으면 정도. 4명 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긴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예상하는 장학금 네. 추정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는 지금 입학 우수로 25명 정도 배정을 했고 예. 성적 우수로 한 10명 정도 배정을 해서 35명이고 예. 총 예산액은 5,250만 원 정도 예산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 정도. 1년에. 1년에. 네. 그럼 이제 올해도 받고 만약에 또 내년에 뭐 2년제지만 또 네. 공부 잘하면 또 내년에도 네, 받을 네.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국장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하고 관계는 국장을 받더라 하더라도 단서 조항을 저희가 17조 2호, 17조 3호에 대해서는 그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예. 그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네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제시 장학금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고 조례안 개정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하면서 4.0, 4.5 아이들 성적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그제 아이들은 못 받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약간은 완화가 되면서 물론 그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죠. 3.5 기준을 네. 해가지고 좀 고른 전형으로 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거는 좀 앞서서 잘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젊은 인재들을 여기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것도 사실은 바깥에 나가면 돈도 많이 들고 부모님들의 또 걱정도 많고 하는데 네. 아이들이 이런 장학금 혜택을 35명이나 보면은 분명히 바깥에 나가는 아이들보다 또 이런 장학금의 혜택을 보고 네. 우리 그제시에 또 유출이 되는 걸 좀 막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단 한 가지 이 기준을 잡을 때 이제
아까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네. 심의위원을 두었을 때 네네. 그거를 조금 까다롭게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조금 그 심사 기준 저 심사 기준을 정확하게 잡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17조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그 뭐 공부의 장학금은 뭐 국가 장학금도 있고 많지만은 또 생활에 있어서도 엄청 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장학금의 이름이나 혜택을 네. 조금 그 우리가 조금 앞서가야 돼요. 포괄적인 의미로 또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으로 장학금 이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또 염려되는 거는 우리가 그 전에는 이제 뭐 정시 합격자, 수시 합격자 네. 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잡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장학금을 주는 거는 그냥 1년에 몽탕거려 가지고 네. 그 이제 3.5에서 총장이 추천하고 그 네. 기준에 잡을 것인지 네, 네. 그럼 수시에 몇 명, 그다음에 정시에 몇 명 이런 기준을 또 잡아놨습니까? 정시 입학 장학생은 저희가 정시 수시 포함해서 25명을 잡았고 성적 네네. 우수는 3.5 이상이어야지만 10명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명이 해갖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그 장학 기금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조례가 필요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저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뭐 열심히 고등학교 3년을 누리고 고생한 건 알겠지만은 또 열심히 해도 또 기준에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또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는 거제대학도 좋고 우리 거제시도 이미 예산에 2억 5천 주고 있잖아요. 그지? 네네. 그 안에서의 우리 네. 좀 뭐 한 명에서 3명 이런 아이들이 받던 아이들이 35명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개정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그것이 장학금 설치, 기금 설치 이거는 우리 모 의원께서 추진하던 건데 혹시 알아요? 그 등록금 지원 조례 개정. 등록금 지원조례 네네. 장학금이 아니고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개정하시려고도 하셨지만 예. 그 통영시처럼 통영시는 모든 대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다 지원하거든요. 네, 등록금 지원 조례가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요거는 장학금 이게 그러면은 그 모 의원과 어떤 소통이 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네네. 그 본인이 하려 그런 거를 양보를 합니까? 아, 또 개정하실 겁니다. 일부 개정. 그러니까 네, 3월에 하실 그럼 하고 거라고. 또 하면 이게 뭔 이게 완전 에너지 낭비지 이게. 예? 그럼 사전에 합의를 봤으면 어느 정도 좀 절충을 해가지고 아, 그렇게 저희는 해야지. 이제 네, 지역 인재 및 그 육성에 관한 법률을 해가지고 그 내용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오기 전에도 어제도 그 모 의원님 의원실도 방문했었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없던 소리 하는데 뭐. 바른 소리를 안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뭐 다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뭐 별도로 시장이 자격을 정할 수 있다. 별도로 지금 이 별도로가 3개나 나와요. 이게 이게 물론 우리 이제 시비 가지고 주는 거죠. 네,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주는 거죠. 그리고 문화예술 뭐 어떤 기능적으로 전국대회 우수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뭐 장학금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국가 장학금 국가에서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 예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우리 이제 뭐 그 기능을 뭐 전국대회 가가지고 혹은 올림픽이나 기타 여러 가지 가가지고 이 문화예술 기능 전국대회 이상 되는 그 문화예술 파트 문화예술가에서 따로 주는 따로 그런 주는 게 지원 있어요? 조례가 있지 않 있어요?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내용이-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장학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지원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결국은 이분들이 다 청년들이잖아. 청년, 학생, 그죠? 이거는 문화예술이나 기능, 뭐 전국대회 우수자 뭐 이런 사람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뭐 더 큰 무대 이런 데에서 뭔가 좀 이렇게 실적을 내시는 분들도
좀 저희 지금 장학기금은 들어올 때 입학 우수한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과 알겠는데. 성적 우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위주로. 그거는 알겠는데 이런 제도도 있어야 된다 이 말. 내가 하고 싶은 네,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 이게 문화, 예술, 뭐 기능, 체육 뭐 다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 어디서 만들 겁니까? 이게 우리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거제시 장학기금은 저희가 장학기금을 100억 출연해서 그 이자만 가지고 매년 2억 5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 그런 인재 육성에 대한 것도 필요하면 그 관련 파트에서 그거에 대한 이게 조례를 어디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그 문화예술 문화예술 그쪽에서- 그 체육도 있는데 요 안에 체육은 그러니까 체육 체육같이- 지원이고. 그러니까 예, 예. 이거를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 협의를 해서 하나를 그러니까 만들듯이 네. 문화는 문화 따로 또 체육은 체육 따로 그 다음에 또 뭐 기능직은 기능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하나를 좀 이렇게 담으면 이 각 부서에서 다 하는 것보다 하나의 어떤 뭐 장학 지금 말씀하신 이런 데에다가 요 조항을 좀 담으면 그러면은 일괄 해결되잖아요. 일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타 시도에 인재 육성 재단이 하여튼 있는 지도는 그게 그렇지. 가능할 그러니까 것 우리는 재단이 같습니다. 없잖아요. 제가 스포츠 재단 만들자고 그만큼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뭐 이렇게 또 요 부분을 조항을 뭐 넣을 수 있든지 그거는 뭐 제가 한번 알아볼 건데 그래서 재단을 만들자 하는 게 그게 이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단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고 체육재단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 뭐 공부 잘하는 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문화, 예술, 뭐 체육, 그다음에 어떤 기능적으로 우수한 이런 친구들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줘야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 네. 그러면 문학과, 체육과, 무슨과 다 일하지 말고 전체적인 어떤 장학 부분에 있어서 딱 하나를 기입을 해버리면은 다 그냥 일괄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예술, 기능, 스포츠 하는 그 어떤 선수들이 더 좀 이렇게 혜택도 좀 보고 요 문화예술, 스포츠, 기능 쪽에도 그 학원비니 뭐니 돈 정말 많이 들어간답니다. 진짜로. 예. 얼마 전에 우리 뭐 아시안 게임 우리 저 동계 올림픽 지금 얼마 전에 또 끝났지만은 어릴 때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물론 대기업에서 좀 해주고 우리 뭐 삼성이나 하나오션이나 이런 데서 좀 이런 친구들한테 후원도 좀 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하나를 만들어놔야 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다 말. 조례에 이런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래서 자꾸 대기업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상생이죠 일종의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 인재를 키우는 그럼 대기업에서 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그리고 하여튼 모 의원하고 서로 좀 저 갈등이 안 생기게 잘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국장님, 과장님, 조대용 의원님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가 장학기금이라고 네. 입학할 때 주는 장학금도 중요하지만은 기계공학과나 그다음에 뭐 체육이 있으면 스포츠과가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그 과나 요리과나 이러면은 기능적으로 우수한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이게 꼭 장학기금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조금 전에도 그 우리 발상의 전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은 조대용 의원님께서 말하는 게 과를 운운할 필요가 없어요.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그 법이 없으면은 그 부분에 그 당구장 변호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대용 의원님 그 말을 그냥 헛되게 들을 게 아니고요. 우리는 거제만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또 거제대학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새겨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거 꼭 좀 심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열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과장님 바랍니다. 갑자기 아까 통영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그 의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통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은 어쨌든 국장하고 나서 나머지 차액분을 이제 지급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쭉 살면 100%고 고등학교 때 살면 60%고 막 그런 식인데 그거는 이 조례하고는 다르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장학금 지급 조례는 장학금이고 즉 통영식으로 통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 하듯이 이거는 따로 조례를 빼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따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네 번.
네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장학기금이 지금 이제 100억 갖고 이자 연 나오는 거 네. 2억 5천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하려면 저희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든지 말 별도 그대로-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 C학점 이상 되면 다 주는 기면 거의 보편적인 거거든요. 시 출연금을 확대하든지 막 그런 뭐, 식으로 돼야 뭐, 될 것 뭐가-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100억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더 출연금 확대할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엔 그 말 그대로 그게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어느 누군가가 뭐 아마 그 병강주 시장님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아닙니까? 공약 아니었어요? 사항 중에 교육재단이 있긴 한데.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통령에 있는 아들은 국장 빼고 나면 나머지를 다 차익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장학금은 말 그대로 장학금으로서 하고 등록금 전액 지원하는 건 저는 성격이 다른 사업인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예.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3시까지 끝나면 제한이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과 가족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거제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안번호 681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범위와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세계인의 날 기념 주간의 명칭 현행화, 지원 협의회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에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외국인 주민 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시장의 책무로 조문 변경 및 조례 입법 평가 공고사항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구분하여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다음 지원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지원 협의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8조의 2입니다. 세계인의 날 주관 행사명 현행화 및 조문 정비는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견은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거제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읽겠습니다. 거제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거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외국인 주민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으로 한다. 제2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 주민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으로 외국인 주민애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애로 하며 같은 조의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다문화 가족이란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제7호 결혼 이민자 등이란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외국인 주민의 지위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지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 외국인 주민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로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이를 지원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 주민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 주민의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로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시책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해당 지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본문 중 외국인 주민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호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 교육 사업 및 사회 문화 적응 지원. 제2항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2호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기본적 생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직업 훈련 사업. 제3호 다문화 가족의 가족 상담, 부부 교육, 부모 교육, 가족 생활 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제4호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제5호 결혼 이민자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제6호 다문화 가족 아동 청소년의 보육 및 교육 지원. 제7호 결혼 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제8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앞의 제2장 시책위원회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지원시책위원회를 협의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의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호 거제교육지원청, 거제경찰서,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거제출장소 등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제2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 제3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제5호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6호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제5항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협의회의 기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사업 개발 내실화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호 연도별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2호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 협의회의 운영. 제1항 협의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항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앞의 제3장 외국인 주민 지원 활성화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외국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외국인 주민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외국인 주민을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로 다문화 주관을 세계인 주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외국인 주민을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문화를 다문화 가족으로 한다. 제15조 중 외국인 주민을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백삼입니다. 검토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81 거제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범위와 지원 사업 확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거제시의 외국인 주민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구의 비중 또한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역 내 다양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 주민에서 지금 다문화 가족이 추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최양 의원님.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지원되는 게 우리 가정행복지원센터에 다문화 가족 그 관련해서 없었습니까, 지원책에 혹시? 이게 거제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예. 그 일부 사업에 포함되어 있긴 일부 합니다. 사업에. 예. 사업 내용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 이제 비용 축에서도 아동 청소년의 보육 및 교육 지원 이래 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쪽 위탁하고 막 이래 가지고 연간 한 11억 정도 이렇게 지금 비용 축에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다문화 가족이든 외국인 주민이든 그 보육에 관련해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원되는 거 있는데 이렇게 조례 비용 축에서 포함이 된 겁니까? 기존에 외국인 보육료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네. 1인당 10만 원씩 매월. 매월 네. 네, 지급이 되고 있었고 올해부터는 0세부터 5세까지 인원이 확대되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국적이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도
일정 만약에 3개월 이상 체류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보육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보육료가 보통 한 모네도 3, 40만 원씩 4, 50만 원씩 하는데 네. 그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전액 무료이고 어린이집은 우리가 10만 원씩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치원은 무료라고요? 예, 그럼 만 3, 4, 5세 예, 가는 유치원은 유치원은 무료로. 전액 무료고 예, 그 전에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은 가는 10만 아이들은 원만. 개인 부담 10만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본인 부모 부담입니다. 가는 아이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꽤 작년에는 경제적 부담이 될 텐데 그러면 네, 작년에는 한 11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89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명. 네. 그러면 여기에 저 외국인 유아 보육료 이래 갖고 11억 중에 네. 우리 좀 비용 축에서 한 11억 중에 네. 그 뭐 보육료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겁니까? 외국인 보육료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2,500만 원. 예, 예. 지금 그 중도 입국자들 있잖아요. 이제 네. 1세번 부모들 따라 이제 와가지고 장평에 보면 엄마 손잡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그 우리 삼성605 앞에 네. 공원 조성됐는데 그쪽에서 맨날 이제 애기들하고 놀다가 들어가는 애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예. 그럼 그 아이들도 뭐 중도 입국자 그 아이들도 대상이 다 됩니다. 다 되는 거다 예. 그죠. 근데 지금 위탁도 할 수 있고 그럼 이 11억 안에 위탁을 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위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센터의 위탁비가 19억 정도. 네네. 19억. 네. 그건 총 그 위탁비 아닙니까? 10억 가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문화 관련으로 해가지고 가정행복지원센터에 하나의 그 카테고리를 떨어져 나가지고 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위탁비가. 위탁비가 네. 그게 지금 비용 축에서에 들어 있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 위탁을 받는 곳이 어딘데요 그러면 이게 그제 YWCA 나 YWCA? 예. 아 이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이제 그제시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네, 있죠. 기존에 저희들이 그제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22년 7월 7일에 폐지가 되고 그제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맞습니다. 운영 조례가 예, 만들어져서 예, 예.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이 조금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을 범위를 좀 확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예, 개정을 그럼 뭐 요즘 자주 많이 쓰는 법으로 뭐 법률을 지금 법률에 여러 가지 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든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현행화해서 네. 조례로 현행을 했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저 작년인지 그 우리 그 금강사에서 외국인 이제 그 음식 문화 대축제 이래 갖고 한 16팀 정도 이제 그 출전은 아니고 그거 해 가지고 음식도 팔고 막 이렇게 체험도 하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이렇게 외국인 경사 우리가 외국인을 너무 무한정으로 받지 말자는 거지 외국인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온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인데 거기에도 그때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 행사를 이 사찰 단위에서 할 게 아니라 어디 뭐 장평동이 뭐 외국인 많으니까 장평동 단위에서 하든 아니면 그제시에서 어떻게 좀 하든 좀 축제처럼 행사를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예산을 좀 지원해보자. 막 이런 이제 취지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그 사찰 단위에서 금강사라는 사찰에서 그걸 자기들 개인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요 여러 가지 외국인 관련 사업이 있던데 그럼 그런 거에도 사업 계획서에서 그 사업이 인정을 받으면 예산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 의하면 예, 어떤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뭐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예. 뭐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지금 가족 정책과입니까? 아니면 조선 지원과입니까? 가족 정책과입니다. 가족 정책과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조선 지원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 전체적으로 지원과고 관리를 그런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도 좀 한번 경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에 좀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한번 부서 단위에서도 사업 한번 해보시기를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그 저 금강사 쪽하고 한번 그 사업의 내용에 그 호응은 괜찮더라고요. 그 내가 10,000원짜리를 사면 5,000원은 그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가져가고 5,000원은 경비로 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또 어디 사회에 기부가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시장님이 와서 극찬을 하시던데. 그 한번 추진해. 아 진짜로 잘 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고 장평동하고도 아니면 또 금강사도 하나의 사회복지법이니까 또 금강사하고 장평동하고 외국인 재단체들하고 부서하고 이래서 한번 해도 되겠다 축제 형태처럼 그렇게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제가 조금 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뭐 우리 법률에도 있고 우리 조례도 담지만 세계인의 주관에 네네. 그때 이제 그래도 그런, 되겠죠. 예, 그런 풍성한 그 뭐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은 예. 거의 없었다 아닙니까? 없었죠. 예,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영 의원님 저기 조례 일부 개정 조례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과장님께 질의드리러 할게요. 과장님 예. 이거 보면은 그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이렇게 그 우리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 지원 조례 제대로 안 보시고 오셨네. 우리 보면은 그제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 조문이 3조부터 시작돼 갖고 반복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협의체 설치 기능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원회 기능 각 요 보면은 1항, 2항, 8조의 4항까지 전체 그제시 건강가정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다 들어있는 조례를 왜 이거를 보세요, 과장님. 아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그제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해가지고 새롭게 한 게 그제시 건강 가정 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포괄적으로 열어놨어요. 네. 열어놔가지고 이거 2024년도 7월 11일에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한 거에 다시 또 떼서 그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또 포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제시 요 다문화 지원 운영 조례 이거는 어떡하고 그리고 아까 뭐 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되니 안 되니 했는데 지금 YWC에 우리 10억 주 가지고 예산 10억 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왜 이 조례를 요 있는 조례를 반복적으로 또 똑같은 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22년 7월 7일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될 때 네네.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이 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이번에 요 그 다문화가 들어간다 하지만 요 우리 지금 있는 2024년도에 다문화 지원 센터에 그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다문화 협의체 설치 기능을 한번 보자면은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세요.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조정하고 협력하고 내실화에 관한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YWCA에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지금 몇 년간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속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주는 예산의 10억을 가지고 세계인의 날 해갖고 다문화 날 그 외국인하고 같이 행사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똑같은 그 조항으로 들어온 이것도 과장님이 뭘 보시는지도 모르겠고, 이 보통을 보면 창원시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우리처럼 2022년도 이거를 조례를 폐기하고 이래 했을 때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 부분을 새롭게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에 오늘 올라온 조례는 이 전체적으로 있는 거에 유사성이 너무 똑같고 중첩되고 보완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게 이렇게 조례로 올라오는 건 안 되죠, 과장님. 이번에 지난 25년 10월 23일부로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이게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기존의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거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저희들이 입법 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조금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하고 다문화 가족을 같이 통합해서 그러면 운영을 그 하고, 과장님 말하는 네. 그 우리 일단은 외국인의 센터는 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례로만 우리 조례 관리를 보세요. 하려고 조례 합니다. 조문을 보세요, 과장님. 다문화 가족하고 외국인 가족하고 그다음에 자녀 우리 보육료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10만 원 주잖아요. 그 네.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들어올 건데 우리 얼마 전에 아이들 겉간식비 5천 원 올렸습니까? 못 올렸습니까? 못 올렸잖아요. 그리고 반별 운영비 5만 원 올렸습니까? 못 올렸습니까? 추경이 아직 추경해가지고 안 그것도 돼가지고. 아직 널쩍널쩍 못 올리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우리 16,000명이 들어왔고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 183명이에요. 또 유치원은 무상이고. 근데 이래가지고 우리 또 외국인부터 해가지고 다문화 아무 준비 없이 다문화 지원 센터 운영 이것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례를 2중, 3중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과장님 담당자로서 이거를 세밀하게 안 보고 이거를 이렇게 내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용이 보면은 중복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육 가족 지원센터 이거 조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과장님? 중복되는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가족센터 조례로 지금 입법 예고 중이라서 이 조례하고 아니 입법 이렇게 예고 중이면은 우리 정비가 될 과에서 겁니다. 네. 빨리 정비를 야무지게 하셔야지. 이거 조례 있는데 이 또 외국인 지원 조례,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또 올라오고 또 있고 또 올려가 그래서 또 올라오고 지금 3월에 맞죠? 안 맞는 부분을 정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과장이 그거는 변명밖에 안 되고 3월에 어떤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돼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오늘 올라온 이 조례하고 지금 우리 건강가정 이 포괄적인 조례에 전부 다 담겨 있는데 외국인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조례를 이거는 유사성을 떠나서 이거는 이게 그 합리적이지 못한 조례고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다면 우리 가까운 창원시의 조례를 보면 아주 체계적이에요. 근데 우리 거제시는 체계적이지도 않으면서 똑같은 조례를 이중으로 하고 이런 거는 과장님이 이거를 조금 더 야무지게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이거 폐지하고 난 뒤에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난 조례를 다시 작은 협의의 조례로 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YWC에 위탁을 줘서 가정행복지원센터에 10억 원의 예산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세계인의 날은 우리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걸 같이 연계를 해서 건강산이 뭐니 민간 업체하고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11억의 예산을 비용 축에서를 넣어 이거는 시기상조이자 이 예산에 이렇게 넣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지원 그는 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외국인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아유, 과장님, 그러면 더 큰 실수죠. 센터에 있는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이 외국인 다문화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에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 수가 있는 겁니까? 한번 내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우리 거제시 건강 가정 그 지원 조례하고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하고 얼마나 유사 범위가 많고 반복적이고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조례를 굳이 떼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만약에 하더라도
진짜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반복이 되지 않고 진짜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하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이. 이제 외국인이 범위가 생계 활동을 하는 기존의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이제 동반 가족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주 배경 가족까지 이 범위가 우리 시에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조금 아니 필요성이 그러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과에서 그 대시 그러니까 요 조례 3월달에 올라올 거잖아요. 3월달 준비했습니까? 올라올 겁니까? 안 그래 입법 시켰습니까? 입법 예고 중입니다. 입법 예고 네, 중이죠. 입법은 그러면 더 안 예고는 된다는 끝났습니다. 거죠, 가장이. 정비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준비를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시키면 안 되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하고 중복되는 게 얼마나 많고 YWC 우리 위탁에 10억 원의 예산을 주고 거의 우리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그제대학에서도 다문화 지원 센터를 따로 또 예산을 따서 하고 있고 이중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 기존에 과에서 있던 조례를 조금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정비하는 차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인의 날을 얼마든지 그 축제를 활용하려면 우리 거제시의 민간 협의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세계인의 날에 하나 하면 돼요. 굳이 한 그 뭐 단체 맡길 필요 없이 Y에서 우리 다문화 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행사를 조금 키우면 되고 그 키우는 행사를 체계를 이루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 거제시 건강 가족 다문화 지원 센터 운영 조례 안에 충분히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떼서 하는 거 맞지 않고 그렇다면 3월달에 입법 예고되는 그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예. 정민 의원님 제가 좀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리를 답, 해드리자면, 예, 우리가 거제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제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있었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외국인 지원 조례,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이제 일부를 개정하려고 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가족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면서 다문화 사업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비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제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조례 내용이 정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하고 중복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는 3월에 가족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다문화 내용은 싹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명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그 중복되는 부분은 아직 이게 현행 조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또 뭐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재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하고 과장님. 그 기존 조례가 더 뭐 맞는 것 같은데. 저건 일단 궁금한 거 몇 개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그 외국인 주민이란 이래 가지고 상위법에서 정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외국인 주민의 정의. 예. 외국인은 이제 우리가 뭐 출입국법에 따라서 예, 맞아요. 제한 외국인. 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을 외국인이라 하고 뭐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국민을 하는데 외국인 주민에 대한 뭐 정의가 있나요? 그리고 또 여기서 궁금한 거는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면 외국인 주민이고 한마디로 좀 뭐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지면 외국인 주민으로 포함시켜준다 그 말 아닙니까? 네, 네. 네, 이런 기준들은 왜 그렇죠? 그리고 또 개정하면서 국조법 제3조 및 4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취득한 자 그러면은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조법에 따라서 태어났을 때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국민이면은 또 그 자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이게 또 왜 외국인 주민이 되는 거죠? 일단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의원님께서 한번 답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상위법에는 외국인 주민이라고 정의를 내린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없는데 우리 자치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이런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러면은 해안부에서 발표하는 예. 그 외국인 주민 조례 범위 안에 예, 이 90일 초과하는 외국인 분들만 포함시킨다 그 말입니까? 거기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거나 뭐 국적을 취득한 자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에 대한 주민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했는데 외국인 주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고 일단 뭐 문화 이해라든지 언어라든지 다양하게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생활에 적응이 필요한 대한민국 부분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우리 국적을 취득했는데도 예, 예. 외국인 국적이 있다가 우리 국적을 예. 취득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그 외국인이지 아니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네.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우리 법상의 혜택은 다 받습니다. 모든 혜택을 다 네, 받잖아요. 네. 예. 받는데 어떤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말 그대로 부분의 그런 차이가 문화의 있기 차이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이죠. 예. 외국인 맞는데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저는 2조의 이 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뭐 애매하다 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의 광역단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그러니까 법상에 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뭐 정확한 정의는 없는데 네. 이제 행안부에서 그런 통계를 낼 때 외국인 주민들을 주민이라는 그 용어를 방금 사용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 범위에서 예. 통계를 잡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준해서 조례에 그렇게 정의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주 배경 가족들까지도 이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설명 그래 하지만 조금 뭐 납득은 별로 안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는 이제 모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도 조금 따라오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도 따라오고 국조법도 좀 따라오고 그런데 제가 각각 이 상위법들을 보면은 이 법들은 대부분 우리 요 지원 조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사업화해서 할 수 있도록 다 근거는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거제시 자치 법규로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나갈 내용들을 요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 내용들은요. 그런 부분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까 조항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네. 이 정의 없어도 뭐 행안부 통계에 따른 그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은 다 포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아까 전에 말 그대로 뒤에 10몇 억씩 낸 그 비용 추계서 있죠. 네. 예. 그것은 우리 상위법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우리 거제시 조례로만 주는 비용 추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개정될 때 네.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이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영되고 있었기 그러니까 센터에 때문에 대한 조례는 필요하다 봐요. 네. 예, 센터에 뭐 운영, 관리, 인력 다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법들, 이 조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좀 가져온 법들이 출입국 관리법, 뭐 다문화 가족법, 뭐 국적법 이런 것들인데 그 안에 법이 정해놓은 그 근거들로만 해서 사업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 조례가 없어도. 그리고 이 협의회도 저는 이 협의회가 뭐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해양부에서는 그렇게 좀 권장사항은 아닌데 뭐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또 추진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또 우리 뭐 지역 주민들이 의견 주신 내용들도 한 개씩 조금 짚어볼게요. 뭐 좀 의견을 주셨는데 상위법과 상충이 되고 아까 우리 또 정명희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다른 여러 조례들과 상충 그리고 중복 뭐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 예. 그리고 뭐 또 조금 더 깊게 나아가서는
이런 상호주의까지 좀 뭐 표현을 써주시고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원래 이렇게 다 생략을 하나요? 좀 예전에는 뭔가 주민 의견들에 대해서 이렇게 김은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걸 좀 달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주민 의견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 예. 예. 저 계속 켜놓고 있었네. 주민 의견들은 당연히 의견이 있으면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조례 아마 이 뭐 운영 규정에 보면 주장이나 예를 들면 선언적인 내용 이런 경우에는 그걸 하나의 범주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자신들의 의견 표현이잖아요. 뭐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피드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다만 조문에 몇 조 몇 항에 이 조항이 뭐 문제가 된다든지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사항은 사실은 이분들의 의견, 의사 표명이고 해서 따로 피드백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제가 몇 가지 짚은 조문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온전히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일부 주민들 의견 중에서도 네. 뭐 중복 행정과 이런 상위법의 내용, 상위법으로도 충분히 우리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화해서 할 수 있는데 또 뭔가 아까 전에 우리 더 정민 의원님 말씀하신 더 헷갈리게 하는 조례 뭐 이런 느낌이다. 뭐 저는 이런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위원장님 네, 추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안부는 매년 우리 그 인구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통계를 낼 때 아까 말씀하신 세부 유형의 외국인 주민을 한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아까 저도 사실은 이게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이게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왜 외국인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 유형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고 91초가 체류자도 외국인 주민이고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인인 자도 외국인 주민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 자녀도 외국인 주민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 외국인 주민 조례에는 이 자녀의 내용이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도 여기에 지금 범주에 이번에 개정할 때 조금 포함을 시켜서 외국인 주민의 자녀까지 우리 지역 주민으로 좀 같이 공동체의 한 일부로 인정하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예, 더 이상 최양희 의원님 충분히 다 답변하셨죠. 조례에 대해서. 그죠?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네. 예,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고 또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질의하고 하는 걸 보면 좀 더 혹시 뭐 정회를 해서라도 조금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소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실랍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네, 최양희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는 많으셨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이 개정한 조례하고에 우리 거제시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하여튼 중복적인 것도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지금 다문화를 우리가 하는 게, 우리 다문화를 10년 넘게 앞서가서 우리 거제시에서 많은 예산을 넣어가지고 아주 가정행복지원센터에서 위탁비를 지급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뭐 더 건강사나 안 그러면 민간에 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전체 한 카테고리를 모아서 세계인의 날의 행사를 진행하면 되고, 그리고 다른 시도의 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보면은 우리 거제시하고 달라요. 엄청 체계적이면서 조금 이런 것들이 뭐 지원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잘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가장이 설명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거제시 건강가정 요 다문화 지원센터에 더 포괄적으로 들어있고 2022년도에 폐지를 해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늘어놓고 또 이번엔 3월에 입법을 한다는데 또 재양 의원님이 또 똑같이 반복적인 조례가 올라오고 이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통합을 하든지 내용을 다시 재정비를 하든지 오늘 올라온 조례로서는 이게 조금 통과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한 저의 의견은 반대 의견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아동 청소년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가족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입니다. 거제시 아동 청소년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의안번호 663번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거제시 아동 청소년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을 거제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은 안 제5조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업무의 위탁 근거는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관련 법령은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9페이지 거제시 아동 청소년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아동 청소년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거제시 아동 청소년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1항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 지원 등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시장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피해자 보호 지원 시설 운영 제2호 여성폭력 위기 상담 및 긴급 보호 등 초기 지원 체계 구축 제3호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제4호 피해자 법률 및 자활 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 제5호 피해자 보호 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업 제6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제7호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제1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지역 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제2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3호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여성폭력 피해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제4호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5호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 의결된 후 자동 해산한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4항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 방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호 거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2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등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목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목 아동, 청소년, 가족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다목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라목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제3호 여성폭력 방지 정책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관사는 여성폭력 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여성폭력 방지 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윤백삼입니다. 검토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보로 663 거제시 아동 청소년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규정 범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조례명이 거제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는 점과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정하여 폭력에 대한 피해자를 여성에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부에서는 남아 등의 지원에 우려스러운 부분을 잘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리 거제시 아동 청소년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여기 보니까 검토 결과도 여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 뭐 조성 이렇게 해갖고 검토 결과도 멋지게 했습니다. 그 국장님, 우리가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은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거제시에 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이효정 사건이 있었는데 그 피해자 보호 지원하고 지금 끝나고 우리 거제시 가족정책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보호를 하고 그 뒤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 뭐 폭력으로 사망을 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희가 현재 이제 사망자에 대해서 따로 뭐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은 사실 조례상 크게 없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그냥 위로 차원에서 가정 방문은 한번 했었거든요. 언제 며칠 날 했습니까? 네? 언제쯤 했습니까? 과장님이 그때 가셔가고 날짜는 제가 언제쯤 정확하게 갔습니까? 작년 11월에 11월쯤에 갔습니다. 11월에 가서 네. 만났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뭐 가서 만났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사망자는 폭력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남아 있는데 의외로 우리 조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뭐 찾아가서 지원을 한다든지 뭐 돈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피드백을 한다든지 뭐 취업이 이런 게 있고 지금 굉장히 우울 모드에 그 세상 밖으로 나오기 힘든 이런 가정에 있는데도 이 조례는 거창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몇 년간 그 부모님들하고 가족들을 만나면 우리 시에서 뾰족하게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또 바깥으로 나와서 뭐 요양보호사나 뭐나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또 그래 설명도 하고 가서 피드백을 했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그 전부 개정 조례안을 해가지고 하면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망한 가족들이나 남은 그 부분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너무 작고 하나도 줄 수 있는 게 없다 입니까? 과장님 가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하고 왔습니까? 나는 부끄러워서요. 우리 이렇게 사건까지 일어났는데도 그 뒤에 어떤 관리나 우리 시에서 뭐 법적인 기준이 없다, 우리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했고 라면 하나 쌀 하나 갖다 준 적 없잖아요. 제가 그 장평동에 동량을 해가지고 물론 그분들도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작은 거 하나에 신뢰가 쌓이고 고마움이 쌓이면 아 내가 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한 번 가셔갖고 제가 오늘 욕을 덜 하는데 저도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 분인데 우리 이런 관리 매뉴얼 시스템이나 몇 년 후에 그 가족들의 상태가 어떻더래 이런 거 좀 관리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 향후를 대비해서 또 이런 폭력 방지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 기반 하에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늘 이번에 개정해갖고 어떤 체계적인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조례가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뭐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폭력 방지 제가 말하고 네. 싶은 거는 뭐 과장님한테 어떻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하고 똑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스토킹 방지 피해 그 지원 조례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례 했는 그 책임감이 있어서 전화도 드리고 가고 이러는데 그 사소한 거 하나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조례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뭐 물론 과장님은 일들이 많기도 하고 그 파트에 어느 파트에 좀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 정책을 시에서 하면은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여성폭력 관련 시설인 성폭 상담소가 있는데 이제 소장님은 주기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방문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고 그날에도 저희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에는 그 처음에 스토킹 피해 할 때는 그래도 그 뒤에는 조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뭐 그 앞전에는 같이 다니고 저도 같이 해서 잘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체계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 생태 같은 아이가 하룻밤에 없어지고 그 고통들이 얼마나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조례보다는 네, 현장에서 좀 더 챙기자. 이런 네, 거예요. 잘 챙기겠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례 생기면은 이제 아까 전에 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만약에 뭐 일이 터지면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예산 확보를 좀 사건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된다는 거죠? 예, 예. 꼭 되게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은 이제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아동 청소년 부분이 아동 청소년 관리과가 만들어졌고 또 상위법이 아동 청소년 관련 법들이 이제 강화되어 가지고 처벌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개별법으로 이제 청소년까지도 아동은 아동복지법이라든지 뭐 아동 학대 로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상위법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고 청소년은 또 청소년대로 개별법으로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 그럼 이제 그 답변은 우리 조례 없이도 아동 청소년이 이 조례에 담긴 내용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네,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그럼 성매매 나중에 또 우리 예. 아동 청소년 이런 거 관련된 조례 올라오면 우리 반대하실 겁니까?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서도 관련법을 지금 이것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우리 네. 지자체에다 위임한 건 없잖아요. 예,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이거 상위법 기존의 법이 조금 상위-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완하는 상위법- 부분입니다. 상위법 막 그대로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기존의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보완을 하는 그래, 부분입니다. 이게 늘 이제 답변하실 때마다 그때 저는 막 이런 점이 참, 자, 어떤 거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들고 왔는데 상위법과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라고. 또 방금 이 조례는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다가 아동 청소년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또 우리 답변이 상위법이 있으니까 뭐 없어도 상관없다. 저는 참 이 네. 부분이 정말 모순적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관련 법이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도 아동복지법을 근거해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아동복지 조례- 정진에 관한 조례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예. 뭐 관련 말씀대로라면은 예. 그 아동 학대 방지 조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요 조례에서 아동 처음부터 뺐었어야죠. 없었어야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은 그래서 부서에서 저는 이제 관리하는 뭐 그런 내용을 떠나서 예. 이 조례 자체는 사실은 이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축소시키는 조례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동 청소를 빼버렸잖아요. 이 조례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뺐어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과 피해에 대한 보상은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또 상위법에 따른 조례가 그 아동 청소년과에 있거든요. 알죠. 네.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아직 이해가 안 되시나 근데 본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아우릅니다. 폭력 방지, 여성 폭력 방지라는 거는 근데 다 아우른데 아동 청소년 빠져서 예, 그래서 제명을 아동 그렇게 청소년 상위법에 맞게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제명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아동 청소년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월 25일 14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